안개 자욱한 숲속의 평화로운 사찰. 시간의 흔적과 함께 나는 여기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인다. 이 사원은 수세기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폭풍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수녀들은 복음주의 세계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사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바빴죠? 일어나세요.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고 애물 기리며. 이곳은 야채를 재배하기 위해 지어진 사원입니다. 평화와 평온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원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고통이 제거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침묵은 그때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메스꺼움과 피로감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아플 때는 어지러움이 납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나니 더 피곤하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연님, 임신하셨어요. 이 경우에는 군병원에 의뢰서를 보내겠습니다. 당신은 사찰을 방문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나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 괜찮은데 밤에는 자유로워요. 신체의 성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공허함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늙은 수녀가 사찰에 왔습니다. 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매우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꺼움과 피곤함을 느낀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동일했고 차트에는 임신이 표시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원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내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사원의 고요함을 깨뜨리기 시작한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나는 나가서 우연히 사찰 주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각하고 이상한 신체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나는 항상 느꼈던 건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찰에 가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했는데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는 몸이 무겁고 어지럽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시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그녀를 병실로 데려갔다. 그는 체포되었고 검사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지만 임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산 위의 사원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녀가 남자와 돈을 모아 저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처벌인가. 이것은 기적인가? 아니면 뭔가 어두운 일인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원의 최고 원로인 묘연 스님의 몸에 이상한 흔적이 보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묘연 자매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좋지 않았다. 요청되지 않은 리뷰. 제가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도 그녀는 일하고 있었고 저는 사진을 찍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묘연 수녀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본당에서는 자정쯤이었습니다. 교육자는 모든 교육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들. 우리는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 사원은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많은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수녀들은 모두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눈은 의심과 두려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건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일까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원입니다. 어둠 속에서 평화는 깨졌습니다. 어떤 비밀이 밝혀지면 나는 사원의 모든 방에서 기다렸다. 수녀들 사이에는 속삭임과 걱정이 퍼졌다. 많은 사람들은 4명이 동시에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초기의 평온함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속적인 욕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인해 카르마를 겪어야 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대신전에 모였습니다. 깜빡이는 촛불 아래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엄숙했습니다. 의사소통, 우리는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 다루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도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일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 차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스님이 말씀하시자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의심이 널리 퍼지고 일부 사람들은 사원이 나는 악마에게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불순하게 행동하셨다고 속삭인다. 생각해보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날 동안 그 사원에는 언제나 견고한 문이 있었습니다. 해당 도시는 사원의 창고를 청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은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밀봉되어 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전자. 저는 거기에 있는 장치를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상자 하나를 가지고 류연 스님을 찾아갔다. 류연 스님은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곧 촬영이 가능한 비밀 카메라가 생길 거예요. 그것이 카메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녀들은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지도를 이용하면 다른 사찰을 찾을 수 있다고 류연 스님은 말했다. 저는 그 공간을 조사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주방에 수녀들의 공동 침실이 생겼고 사원 중 한 곳에는 또 다른 세대가 살았습니다.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모든 수녀들에 따르면 누군가가 사원을 침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몰래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치를 설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은밀하게 감시한다. 류연 스승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숨겨진 카메라 없음, 그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는 억제되어 저장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사원 안에서 촬영한 영상 속의 한 남자의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긴 코트와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원 구석에 무언가를 설치한 후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따라가던 스님 중 한 분이 평담 스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사찰에 간다. 그는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찰의 진짜 승려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와주던 중 사라져버렸다. 이제 나는 그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의 목표는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님은 즉시 도교를 아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평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공연을 좋아하지 않지만 대형 연구소의 과학자입니다.
I was fired라는 비밀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인간 복제 프로젝트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묘연 스님과 비구니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명확하게 밝혔다. 안타깝게도 그는 번식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인체 실험 의혹, 실험실에서 받았습니다. 소송을 당하기 직전에 흔적을 감추세요. 모든 것이 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디오가 마지막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원에는 담낭이 들어있으며 마지막 담낭은 양식 달팽이의 성공 사례. 나무를 이식했으니 이제 자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수녀들은 모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휩쓸려간 뒤에야 자신의 몸이 자신도 모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배아에서 유래한 세포입니다. 이는 진실의 일부를 현실에 이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사실, 훨씬 더 나쁜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수녀들은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들의 운명이 바뀐 뒤 사원 평원은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에 무너지다. 숨겨진 카메라 영상은 사찰이 침입당한 것 외에도 수녀들은 불법적인 시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복제 실험을 통해 태어난 수녀들이 자신의 몸을 공개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묘연 스님은 도교에 매료되어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담 스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녀는 과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담에 있는 한 연구소의 오래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평담은 뉴라이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간을 복제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사실이 문서화되었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인체에서는 정상적인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는 연구실이 강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곳에서 쫓겨났다. 나는 그것을 숨겨서 그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실험을 수행합니다. 수녀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윤리적인 문제로 실패했지만 여기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수녀들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실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입니다.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세요. 삶은 마음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킨다. 수녀들은 놀랍게도 이식된 배아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음모가 떠오르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다. 그는 이미 희생양이었는데 내가 그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법당의 비구니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모여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울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죠. 그에게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 몸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나 묘연 스승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성 진술,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폭로였지만 그것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몸에 어떤 짓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 묘연 스님, 임신한 스님들은 대형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저는 그를 초음파 검사에 데려가서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유전자 분석 결과도 살펴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체의 자연적인 성분들은 의사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나는 이 점을 고려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내 아들의 유전자는 거의 완벽해요. 완벽하게 설계되었으며 결함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실험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뛰어난 신체적,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을 들은 수녀들은 두려움과 자신의 몸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자 예상치 못한 매복, 묘연 스님과 다른 많은 비구니들. 나는 그를 잡을 준비를 비밀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차분한 모습과 달리 아우라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평가는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마치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것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인류를 구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실험의 연속이다. 아니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아프다. 극복할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어떤 수도사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있지만 말은 안함. 당신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위한 도구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온 것들도 결국에는 종교적 신념조차 무시당하게 됩니다. 사건은 경찰에 넘겨졌지만 승려들은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신의 몸으로 태어나다. 우리는 좋은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원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도의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비평가들과 달랐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묘연 스님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확장하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감정입니다. 이것이 연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녀들은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법의 결정을 옹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를 샀습니다. 매우 진심 어린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인생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곳 수녀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합니다. 나는 내 삶에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몸 안에서 나는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저 두려워할 뿐이다. 윤리와 신앙에 대한 이해 부족. 나는 질문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진 순간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녀들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식과 유연성은 항상 뒤처진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 일이 생각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달빛 아래서 발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믿었고 그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상황의 결과 모든 것이 전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금속으로 만든 큰 가방을 들고 있다. 의료기기처럼 생긴 가방도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스님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며 그는 앞으로 나섰다. 법적 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그는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법은 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몸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와 마음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내 업적을 보호하러 와주세요. 당신의 삶이 당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들은 순종적인 아이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인물입니다. 도에는 분노하여 소리쳤다.
이런 끔찍한 일이 성과로 여겨질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를 실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얼굴을 차분하고 침착하게 유지했다. 눈으로 유머를 보는 건 어렵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실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프다. 약함은 죽음마저 이길 수 있다. 자연은 결코 그들이 그런 완벽함을 창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두 남자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낸 후에 가방을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정교한 테스트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술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계획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기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 말에 수녀들은 몸을 떨었지만 묘연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를 엄하게 바라보았다. 아무도 당신의 자녀를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아니죠. 당신, 그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할까? 그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소리로 인해 사원 전체가 얼어붙었다. 만들다.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울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 목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임신을 했습니다. 도애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수녀들도 그녀를 따라갔다. 나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도애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 밑단 아래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혈액이 흐르기 시작하면 진통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것은 평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했다. 그는 수녀들에게 따뜻한 물과 깨끗한 물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출산을 위해 수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광기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젊은 모습은 사라졌으며 숙련된 의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모든 사람의 경악은 그녀의 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인공적인 빛을 흡수하는 듯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아기를 들어올렸다. 완벽해요. 그는 단언했다. 다이의 미래는 인간의 미래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묘연 스님이 그에게 굳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갔다. 완벽해요.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것은 귀중한 물건입니다. 사원과 우리의 평화는 삶의 기초입니다. 인생을 망치고 나서도 선을 행할 용기를 가지세요. 저는 그에게 조용히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면 이 아이들과 인류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르쳐 드리겠지만 수녀님들은 그들에게는 출산 방법은 결정의 문제입니다. 비밀이 무엇이든 이 아이들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이제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사찰에서 일어난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2명의 보좌관과 함께 평담으로 갔다. 체포 후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연 스님은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들에 의해 바뀔 것입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 사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수녀들은 신생아 돌봄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가요? 가혹한, 사랑스러운 일본 이들은 다른 아이들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아이. 미나는 평범한 신생아보다 더 밝은 눈을 가졌는데 때로는 무서운 통찰력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좋아요, 울음도 덜하고 좋아요. 너무 빨리 자라요. 수녀들은 마음을 돌보기 위해 마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키우세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나는 정말 무죄한가요? 아니면 그들은 시각화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미 받았나요? 어느 날 밤, 수녀들은 사찰에 있었습니다. 나는 미안의 방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맑고 상쾌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우 밝은 느낌이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된 아기 미안이 혼자 몸을 돌보고 있을 때 도애가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차트가 되살아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안의 작은 몸에서 나왔고 나는 떨리는 팔로 그녀를 껴안았다. 이상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미안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반짝이는 눈으로 도표를 응시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비판론자들은 그는 잡혔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과학적 생물이며 그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평화가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류연 스님은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더 크게 만드는 게 낫나요? 이것은 임박한 위기인가? 한 달 후, 나는 걱정이 되어 사찰에 갔습니다. 다른 수녀들도 임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기는 특정한 순서로 태어난다. 그의 건강 상태는 예상대로 좋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묘연 스님은 이제 이 아이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원은 사라질 거예요. 나는 그날 진정할 수 없었다. 밤에 수녀들이 열었던 비밀회에 묘연 스승님은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로 여겨지는데 위험이 닥쳐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부와 과학자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수녀들이 논쟁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 생각엔 가장 좋은 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자기와 연은 그 중 하나입니다. 수녀들은 이 아이들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무고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씨의 비판자들처럼 내가 아이를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때 이곳에 온 지 한 달 된 미안이 갑자기 고열이 나고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녀들은 두려움을 느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나에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의 면역 체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몸은 인간의 몸과 다릅니다. 평담은 스스로를 공격한다. 완벽함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의 경고는 받아들여졌다. 깨달은 스님 류연은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였다. 길을 잃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아기는 다르며 며칠 동안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미나는 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이 준 놀라운 선물이에요. 비록 고통스러운 선물이었지만 그래도 선물이었습니다. 시연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수녀님들은 탐욕스러운 세상의 희생자이시며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꾸어서 다시는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맹세한 사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검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아이들의 미래에 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원은 앞으로도 계속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 정상이 돌아왔지만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들으면 천진난만하게 웃는다. 어느 날 저녁, 수녀들이 경전을 낭송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서로 공명합니다. 묘연 스님은 고통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삶을 확장하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안쪽 면. 이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이야기는 유명한 수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사찰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화를 마쳤다. 수녀들은 희망을 품고 있다. 저는 수용과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어떠한 항위도 실패할 수 있다. 자비는 단순하고 삶에 대한 책임과 용서에 관하여 이것은 교훈이 아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과학과 윤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식 기술은 새로운 과학적 발전이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많은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회복 기술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인간의 유전자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생명 관리 및 재활 분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헌신은 국경의 윤리와 인간성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한국의 복제 기술에 대한 무거운 의문이 있는 삶은 실험의 도구가 아니다. 단순히 몸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와 감정을 가진 존재. 그것은 다산의 문제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과학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져. 강한 손은 신성한 가치입니다. 복제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인간이 대체할 수 없으며 자연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극복할 수 없다. 물론 당신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두 뛰어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자연적이고 궁극적으로 생물학적 불균형, 불안정성과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있음.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과학은 윤리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가 그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비윤리적인 과학은 사회와 인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무차별적인 복제 기술을 이용해 그 기본 틀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과학적 도구 사용 방법. 한국을 선택하는 데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 복제의 매력. 이전 섹션에서는 간단한 기술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성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과 신성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 시대입니다. 아니면 저절로 깨질까요? 생식 기술이 널리 사용될 때 인류는 가족 개념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변화할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기술의 경우 인생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사회는 그 유용성과 그 사회에서 발견되는 예측 가능한 결과에 따라 평가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복제 생명체의 유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생물학적 차이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음. 실험에서 희생양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금지된 문이 열리자 파도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창의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식 기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창의적인 역할을 맡을 권리가 정말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의 성격과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길에서 도덕적 책임을 극복하다.
이건 복사본이니까 꼭 들어가야 해요. 이것은 심각한 과학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도덕적 도전입니다. 우리는 야망이 사람에게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가치를 넘어서는 삶은 복제되거나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함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일 신이 뿌린 씨앗은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